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헤르메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모처럼 시장이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막판에 이 상승폭을 거의 반납시킨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에 대한 해석은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오늘 종목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내일 시장도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한 종목 첫 번째 공개합니다. 첫 번째 열어주시죠. 네, 하나에어로 추가 상승 위한 초강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왜일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말 많았던 유상증자 금액을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이로써 유증으로 불거진 이 승계자금 이슈들은요, 우려들은 다시 한번 좀 불식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상 첫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아니고 가이던스입니다. 방산기업은요, 이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실적 발표 전에는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컨센을 훨씬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발표했고요. 이를 한번 보면 우리 돈 잘 벌고 있다. 하지만 큰 물에서 놀려면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제대로 키워보겠다. 기회를 달라. 이런 느낌의 정당성 혹은 당위성, 유상증자의 정당성, 당위성이 좀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대표님. 자, 일단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네, 우선은 네. 그 축소를 했다라는 거, 근데 그 안에 내용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진짜 이걸 왜 한 것이냐, 이거를 조금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분 가치가 이제 희석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어쨌든 주주 방어를 위한 선제적인 지금 대응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소액주주분들에게는 굉장한 좀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유상증자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제 기존 대비해서 주식 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소액주주분들의 어떤 지분율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뭐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제 보편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부분들인데요. 네. 이 규모를 지금 3조 6천억에서 2조 3천억으로 대폭 감소시켰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지금 단순히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현재 하나 에너지라든지 이제 하나 계열사들 대상으로 제3자 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 에너지 쪽에서 총대를 매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할인된 주식을 매입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어떤 주가상에 조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어떤 논란, 비판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은 종식이 되었다라는 점,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하나오션 지분을 1조 3천억 원대 인수를 했었는데 그 인수를 하자마자 이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유상증자를 하겠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 이제 소액주주들 돈 가지고 이걸 메꾸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이 모든 의혹들이 지금 다 사라지게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부정적인 요소는 조금 많이 해소가 된 시점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관세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일부에 이제 항공우주를 좀 제외를 하고서 미국항 매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부분 유럽이라든지 이제 중동 쪽에 수출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관세 관점에서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방산 관련주들은 꾸준히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슬 대표님, 이 방산 섹터가 현재 뭐 관세 리스크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섹터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증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받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충분히 받아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 지금 이 부분들을 이제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자금 확보를 하는 그렇죠.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지금 방산기업들 보면은 방산 3사가 대체적으로 지금 수주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어떠한 지금 배경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앞으로는 이제 AI 시대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그 어떤 무기 시스템에도 AI가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결국에 혁신을 쫓아가려면은 자금이 많이 좀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R&D 이제 투입 비용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혁신을 위해서 자금을 투입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대로템이나 LIG 넥슨과 좀 비교를 해보더라도 우리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났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좀 대장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가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한번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유중으로 봐도 현재 모멘텀이 너무나도 괜찮기 때문에 전망 또한 좋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김시은 팀장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뭐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주포 부품 공급 계약 체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왜 이야기할 때 나왔던 건데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되게 이례적인 거라고들 하는데 이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그만큼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회사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정당성? 해석을 네.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 사례를 보게 되었을 때 네.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좀 회사가 무리수를 쓰고 금감원에서 또 이제 철회라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을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이던스를 보게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에 좀 보수적으로 많이 잡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회사에 대한 목표치를 세웠을 때 그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 측에서는 가이던스를 보통 보수적으로 많이 잡고 있는데 지금 하나이어로가 제시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점, 뭐 매출도 30조 원, 영업이익이 3조 원인데 애널리스트의 컨센 대비했을 때 매출 같은 경우에 약 50% 정도, 영업이익은 약 20% 정도가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뭐 폴란드 쪽에 대한 부품 쪽에 대한 공급인데 규모가 좀 작긴 합니다만 맞아요. 부품이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이런 정도의 규모도 역시나 여전히 꾸준하게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뭐 폴란드라든지 혹은 유럽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유럽 쪽에 대한 현지화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도약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간의 정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나라 빼고는 모두 다 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우리는 일단 먼저 살아남을게 다른 나라들은 알아서 살아남아라. 결국은 방위비도 비슷한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은 유럽 쪽에 대한 방위비 증가에 대한 흐름들로 보시게 되었을 때 여전히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하는 구간대는 맞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여기서 적극적으로 담을 것인가 이거를 감안을 하면 지금 구간대에서 매력적인 구간대가 맞긴 하나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담아도 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저는 증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때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매력적인 구간대이긴 하나 네. 발만 살짝 담가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비슷한 의미로 아까 이슬이 대표한테도 물어봤었는데 비슷하게 유증 받는다? 받을 받긴 한데 다만 내가 장기로 끌고 간다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뭔가 단기로 우리가 변동성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좀 유불리한 측면들이 몇 개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내 단기로 보실 거면은 하나요로가 아니라 다른 이제 단기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그쵸?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한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주시죠.
자, 네이버 오늘 6%대 급락을 했습니다. 연저점을 위협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왜일까요? 오늘 네이버 하락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는 KB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네이버 커머스 앱 실적 기여 시점이 상반기에 기대가 됐는데 이게 하반기로 밀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가볼까요? 이 두 번째 내용은요. 온풀법. 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인데 이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IT 이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 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3년간 발의를 꾸준히 해왔고 조기 대선이 펼쳐지는 현재 시점에서 이거 다시 점검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네이버와 카카오 초록색과 노란색 두 개의 기업 색깔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여당의 야당의 색깔도 좀 타는 기업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 하락의 일환이 여기에 있지도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이슬희 대표님 수급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히 팔고 있고 개인은 네이버를 좀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차별화는 어디서 나왔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조정치가 좀 하향이 됐던 게 많이 크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그 플러스토어 앱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좀 크게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이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던 게 지금 이제 하향 조정이 되는 상황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 플러스 앱투어는 최근에 AI 브리핑 관련해서 기능이 좀 도입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혁신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 가치는 높지만 이게 지금 2분기가 아니라 당장에 이제 하반기로 조금 이연이 되면서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올해 3.6% 정도 하향 조정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만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뭐 개별주라든지 테마주 쪽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아질 것 같은 기업들로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기업에 대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이제 하방 압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6% 정도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연유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길게 보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아직까지 조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탄핵 이후에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도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야당이 정권을 지금 잡는다라고 해서 진짜로 규제가 완화가 될지 또는 온풀법이 이제 강화가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전 정권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이제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압박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네이버하고 카카오 좀 못 갔던 그런 경우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탄핵 이후에 오히려 주가 반응이 좀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여기에 따른 어떤 테마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거다, 구조적으로 나빠질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 2분기에 반영이 안 되는 게 하반기로 미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이버의 실적을 보게 되면 여전히 뭐 광고라든지 리서치 쪽은 굉장히 좀 잘 하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3분기부터는 AI 모멘텀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구조적으로는 외형 성장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관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모아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사실 지금 PR이 여전히 좀 15배 수준으로 굉장히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여전히 그 역대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좀 모아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시은 팀장님 계속해서 뭐 네이버 이야기를 보자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KB에서는 목표 주가를 내렸고요. 흥국과 DB는 그래도 유지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좀 어떤 부분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당장의 실적인가 혹은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는 리포트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에 대한 하향 의견을 내놓았는데 내용들을 찬찬히
보면은 이제 커머스 앱에 대한 기여 시점이 2분기에서 하반기로 지연이 되었기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당장의 실적도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실적이 더 뒤로 밀린다? 그럼 지금 당장 이 종목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렇죠. 게 그 증권사의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실적 잘 나온 삼성전자도 전강 후 약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디램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앞으로 레거시 쪽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을 때 1분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에 실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못한데 과연 네이버라고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있었기에 오늘의 하락세는 좀 그래도 이해가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게 되었을 때도 결국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쪽에 대한 성과가 잘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GPT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지브리 이미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네이버로 이제 뭐 AI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GPT로 뭘 하고 있어? 뭐 GPT로 질문을 한다라던가 네. 엑셀을 만들었다던가 이런 거를 활용하면은 다 GPT한테 물어본다고 해요. 맞아요, 사실. 그만큼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커머스 뭐 이제 광고에 AI를 도입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는지까지도 우리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지난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는데 네. 그때 하락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국내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 이에 대한 성과를 해외로 돌려야 되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정부 쪽에 대한 규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결국 사업이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 정부가 반대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아직 크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여전히 플랫폼 관련 기업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두 분한테 공통 질문을 할 텐데 요거는 뭐 좀 짧게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까 온풀법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IT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 이제 앞으로 될 건데 이게 주가를 앞으로 더 끌어내릴까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고 우리가 뭐 네이버 나오면 사실 안 물어보면 섭섭하죠. 카카오는 어때요? 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탄핵이 됐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향방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슬이 대표님은 카카오, 네이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온풀법이라는 게 좀 양날의 검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그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라는 어떤 독점에 대한 규제하겠다라는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네이버하고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좋을 리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네.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나 온풀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실 5년 전부터 발의가 이미 됐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현행법으로 옮겨진 거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노이즈는 끊임없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좀 흔들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길게 봤을 때는 조금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슬 대표님이 네이버, 카카오를 골라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골라주세요. 선택 안 하고 싶습니다. 너무 이게 딱 둘 다 잘라서 안 좋아서 이야기했나요? 선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둘 다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 네, 저는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를 선택할 거면은 다른 좋은 종목군들이 많은데 굳이 여기를 보냐? 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현재 플랫폼 관련했을 때 봐야 하는 성과들이 그렇죠. 너무나 많기에 지금 여기서 선택을 하기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고요. 뭐 앞서서 뭐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멀리 봐야지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도 맞긴 한데 네. 다만 지금 당장 움직이고 있는 게 정치 테마주들 정책 종목군들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정책 쪽에서의 과시화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거기서 규제가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에는 당연히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네. 현재로서는
지금 이 두 종목을 굳이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도 천국소년님께서 굳이라는 말을 써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IT 업계들을 좀 대변하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개해 주시죠. 자, 관세무역 전쟁에도 조선주는 계속 강하다. 네, 조선주는 확실히 트럼프 체제가 들어서면서 거의 뭐 떨어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있긴 하지만 트럼프가 침발라 놓은 조선은 안전지대가 됐다라는 심리가 현재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해운 탄소세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중국 견제가 우리나라 조선의 반사이익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슬 대표님, 확실히 조선주들은 상승 랠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시장은 계속 여기를 주목할까요? 네, 우선 이제 조선주도 이제 관세 무풍지대로 좀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이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도 수급이 많이 몰릴 가능성 또한 있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좀 슈퍼사이클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주는 이제 방산과 더불어서 한번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우선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특히나 이제 트럼프 정권 시대에는 이제 에너지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석유 수요가 좀 감소를 하게 되면서 WTI 역시 급락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AI 패권을 중국한테 절대로 빼앗기기 싫어하는 입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자국의 AI 산업을 계속해서 좀 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AI 산업이 크게 발전을 하려면은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프라 확장이 필수적으로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제 에너지 가격,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LNG라든지 뭐 화석 연료를 운반하는 LNG 선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중국 관련해서도 이제 반사이익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게도 높은 관세를 지금 때린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중국이 아니라 우리 쪽에 지금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LNG선 강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이제 컨테이너선 쪽인데 이 지금 중국에서의 컨테이너선 수주를 어느 정도 좀 가져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수주 증가는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조선업이 상당히 좀 후퇴해 있죠. 네. 지금 뭐 배를 만드는데 기술자가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맹국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조선 강국이다라고 하면은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근데 뭐 중국에게 이제 당연히 수주를 줄 리는 없겠죠. 그래서 한국 아니면 일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가 반 정도만 가져오더라도 이 슈퍼사이클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도 조선주 중에 탑픽은 HD 현대미포를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까지 그냥 달리셨습니다. HD 현대미포 들어봤고요. 자, 종목까지 달려주셨으니까 팀장님도 종목으로 바로 가주시죠. 종목으로 바로 가면 HD 한국조선해양을 가지고 왔고요.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물반 고기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예요, 아직도? 네, 아직까지도 조선이라는 사이클을 보게 되었을 때 장기 사이클이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조선 종목군들이 고가권에 위치한 게 아니라 3월 초 이후에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아서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접근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이제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만큼 선박에 대한 믹스 개선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항상 이 기업이 선박에 대한 수주 목표량을 잘 채우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견조함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기업이 HD 현대사무가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상장 자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이 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4월 같은 경우에 좀 예정된 수주가 있고요. 관련했을 때 중국 쪽에 대한 흐름들을 감안을 하면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장기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관심 계속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시현 팀장님에 대한 채팅창에 아주 멋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록도 몇 개 물반고기 반 이런 어록도 좀 남겨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3가지 종목들 보면서 시황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종목 와인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헤르메스탁 김시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